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재밌는 시간.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을 모시고 또 한 주간 있었던 외신 이야기 대신 읽어주시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다가 지친 표정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 진짜 내 얘기가 재밌는 건데 니들 뭘 듣고 앉아 있는 거냐? 라는 표정.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닙니다. 빨리 재밌는 거 해보죠. 네. 오늘은 무슨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좀 진짜 재밌는 얘기. 예, 대신 읽어주는 것 중에 꽤 재밌는 얘기인데, 좋아요. 요 파이낸셜 타임즈 그 오늘 신문도 들고 신문을 오셨네요. 보다가 아우, 여기 이렇게 전면에 크게 난 빅리드. 네, 빅리드. 읽을 게 많아서 빅리드. 그 무슨 뜻이야? 캔. 요 뭐라는 기사인데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예. 요게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요 기사인데요. 그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Z 세대들이 예, 지금 제목상으로는 스포츠를 관람하려면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관람에 대해서 젊은 층의 관심이 좀 시들해지면서 어떤 중계권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서 이 산업이 굉장히 고민이다. 젊은 세대가 스포츠를 잘 안 봅니까? 그렇다네요. 어... 네, 이게 그 스포츠 중계 시청을 비롯한 그 어떤 스포츠를 대하는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를 다룬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주변에 우리 주변에 뭐 축구, 뭐 골프, 뭐 농구, 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니아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중계 보세요? 저는 솔직히 스포츠를 아예 안 봅니다. 저 스포츠 본 지 한 15년 됐어요. 난 입으로는 완전히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기대 안 했어요. 스포츠를 본 지가 정말 스포츠가 뭐야? 뭔지는 알아요. 옛날에도 본 적은 있지. 저는 네. 진짜 안 네, 보거든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삼 때 보고 안 본 것 같아. 우린 G세대야.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현재 스포츠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이 이제 세대별로 다르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 18개 시장에서 한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예요. 근데 자, 요 표는 세대별 TV 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보는 분포입니다.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네, 전 워치 세계 라이브 스포츠 온 18개 TV. 시장에서. 네. TV 생중계로 스포츠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55세 이상은 75%가 TV를 통해서. 근데 18세에서 24세는 31%만이 경기로 TV를 본다. 야, 완전히 우리 18세네. 우리 18세 그룹에 들어가 있네.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라떼 얘기를 좀 하면 예. 그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어. 만약에 저희 학교 농구팀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했거든요. 네. 학교 팀이 농구를 한다. 그럼 다 가서 응원해. 그러면 직관을 가거나 아니면 어.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서 뭐 펍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해서 굉장히 같이 응원을 한다든가 이제 회사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뭐 퇴근 후에 펍에 가면 큰데 가면 TV마다 각종 스포츠 경기들이 틀어져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윙 뜯으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거의 미국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친구 중에서는 그 학교의 농구 감독이 굉장히 또 유명했어요. 저희 학교 농구 감독이. 그 감독님 때문에 이 학교에 왔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농구부가 아닌데, 나 농구부 아닌데 그냥 나는 어카운팅 경영학과인데. 전공하는 애가 어. 그 감독 때문에 자기는 왔다.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이상하다. 정말 그 감독님의 굿즈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뉴스를 보거나 인터뷰 영상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예. 미국에서 연기 수업 할 때 그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웃으시는 거야? 미국에서 연기 아닙니다. 공부하고 아닙니다. 왔는데 네. 근데 농구 선수가 같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뭔가 어떤 팀 스피릿 예. 그런 게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하느냐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상징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스피릿 그런 게 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건 옛날 세대의 문화라는 거죠, 요즘에도 지금? 어느 정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세대의 이야기인지 지금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도 그런 게 계속 통하는지는 이제 학교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기사에서 2만 명 가까이 전 세계 18개 시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통계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요즘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또 추세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 요것도 한번 보여주시게요. 네. 이건 뭐예요? 젊은 층들은 생중계를 안 보고 뭘 그럼 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소셜 미디어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클립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스타 선수들의 뭐 인스타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포츠를 즐기거나 경기를 1회 초부터 9회 말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지는 없고 않고. 네, 직관을 없고. 안 한다는 거구나. 없고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좋아하는 스포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네. 뭔지를 알겠어. 네. 그게 축구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거 언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냐. 근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옛날 네. 우리 세대는 놀 게 그거밖에 없어. 뭐 3시간 동안 야구를 보지 뭐해? 그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야구를 보는 게 지겨웠어. 음. 중간에 뭐 하고 사인하고 그게 많아. 그렇지만 볼 게 없으니까. 공 하나 던지려고 하면 마운드 발로 밟고 이렇게 해보고 야, 그럼 우리 그거 다 봐줬잖아 그거. 지금 거의 그걸 뭐- 못 기다리는 거지.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야구 중계 이런 것도 라디오로 했어요. 예. 기억나세요? 맞아요. 라디오도 그래서 그랬어요. 상상을 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중계 봐야지 하면서 그렇지. 저만 기억해요? 귀로만 들어도 그렇게 맞아요. 재밌을 만큼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던 근데 요즘에는 거예요.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볼 게 얼마나 많아. 국내 제가 이제 PD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라디오는 이제는 전국 그 주파수로는 예. 중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이제 네 그럼. 합니다. 언더스탠딩이 이게 한 30년 전에만 나왔어도 대박이었어. 대박입니다. 사실 그냥 아이고 그럼, 재밌네. 그럼. 하면서 그냥 보고 있고. 이경규, 김국진 뭐 유명하지만 옛날에 2%만큼도 못했어요. 지금 진짜 재밌는 건데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옛날에는 그래서- 볼 게 없었으니까 그런 거 봤고 지금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 화면. 이거는 미국 컨설팅 업체 중에 모닝 컨설트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그 G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거의 절반이 생중계로 프로스포츠 경기를 직관하거나 시청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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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답했고 네, 저 스포츠 팬이에요. 라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한 53% 정도로 그래도 팬은 있는 거네 그래도. 나타났다. 근데 이거를 같은 질문을 밀레니얼 세대한테 했을 때는 예. 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근데 이 결과를 두고 이제 모닝 컨설트가 그 G세대의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근데 글로벌 트렌드가 그런데 우리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국내 OTT에서 스포츠 컨텐츠 담당하고 있는 PD님 예. 그리고 뭐 공중파에서 스포츠 중계 담당하셨던 PD님 이렇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찐팬들은 중계 본다. 그게 보는데 어떤 중계권이 구독자 수를 요즘에 견인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정말 찐팬이라고 하면 예. 나머지 80명을 대중으로 봤을 때 그걸 판단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젊은 세대들은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관심을 축구 게임으로 하는 경향이 느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금 그런 트렌드를 보고 이제 시청 호흡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시청 호흡이 짧아졌다. 아, 네, 그렇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를 안 보는 거예요. 짧은 영상이 하이라이트. 짧은 거에 너무 짧. 익숙해져서 그럼 네. 10초 안에 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쇼폼.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나 졌나, 어떻게 이겼나, 요것만 딱 본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시청 습관이 바뀐 건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저도 하이라이트만 보고 싶었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려면 밤 10시 스포츠 뉴스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지. 지금 오후 2시인데 빨리 편집해야 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때까지 뭐 하냐고 그러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릴게요. 그래서 예. 문제. 아, 요즘에 그래서 스포츠 산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이키의 라이벌이 누굴까요? 네? 나이키의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또 내가 앞에 힌트 주니까 또 그렇게 막 던진다. 유튜브 맞잖아요. 나이키. 맞구나. 땡! 나이키 운동화의 라이벌. 나이키- 사람들이 나이키 운동화 살
사는 대신 뭘 사느냐 그 게임기 뭐 그런 거. 오 그런 거겠지. 게임기 그렇게 이런 거. 생각해야지. 그런 거. 정답. 어. 우리가 보통 나이키의 라이벌 뭐 하면 아디다스, 아디다스 푸마.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랬죠. 생각하는데 아. 소니, 닌텐도다. 언더스탠딩의 라이벌도 바로 걔네들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안 보는 거야. 그래 진행자 때문은 아닐 거야, 그죠? 진행자는 완벽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예. 사람들이 게임을 하니까 어.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스포츠 관련 또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라이브 스포츠가 세대에게 전달되는 방식 아니면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변화를 포함해서 예.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개하는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몇 가지 그 대안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이응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 스포츠를 대안으로 삼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여성. 스포츠를 많이 한다 이제. 여자들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아, 좀 이제 새로워 여자 농구, 보이니까. 여자 축구. 그 여자들의 리그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 스포츠의 급속한 성장이 이제 새로운 팬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 요즘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누구예요? 뭐야, 누구야? 여자 농구 케이틀린 스타일? 크라크라는 농구 선수인데요. 케이틀린 클라크. 예. 기사 내용에도 잠깐 보이지만 이 선수의 그 WNBA 데뷔 전 TV 중계 시청자 수가 2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어요. 그래요? 이 이야. 선수가 제가 아까 대학 농구 얘기했었잖아요. 어. 이 선수는 아이오와 대학 여자 농구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덕분에 그 시즌 내내 아이오와 대학 경기, 그다음에 미국 전체 대학교 농구 시합이 있어요. 내셔널 챔피언십. 내셔널 챔피언십 TV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1등 공신으로 지금 평가를 저분이 이제 프로 데뷔도 하니까 또 그게 난리 났겠구나. 그렇습니다. 그 여성 농구가 저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인기 있는 것 같아. 여성 농구 자체라기보다는. 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농구 이런 스타 하나로 인해서 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중계를 계속 보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여성 프로 스포츠는 계속 매출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중계를 보는 거에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해야지라고 하는 대안이 바로 요겁니다. 자, 다큐를 만드는 거예요. 다큐. 네. 저 다큐 재밌습니다. 저. 새롭고 젊은 관객을 끌어들이려는 어떤 많은 스포츠 산업 종사자들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인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고 계시는 넷플릭스의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 네. 그러니까 F1 본능의 질주 이렇게 나왔죠? 요거예요. 근데 이게 꽤 잘 돼서 시즌 6까지 나왔고 요게 잘 되면서 이후에 뭐 럭비, 골프, 사이클링 다큐로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얻는 효과가 뭔데? 예. 자기가 사업하는 스포츠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SNS 안에서 스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굉장히 중간에 중요한 단계가 되고 이게 곧 생중계 시청률로 이어질 거다. 사람들이 야구를 지겹다고 안 보면 야구 영화나 야구 다큐 다큐로 같은 걸로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해라. 와. 그들이 좋아하는 포맷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또 대안의 두 번째고 예.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요런 거가 요거 지금 화면 한 번 더 볼게요. 요거는 그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경기 해설에 지금 스펀지밥을 데려와서 같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같이 좀 스포츠 경기 좀 맞아요. 보자더라고. 좀 봐라. 네. 참 눈물겹다 눈물겨워. 그 근데 사람은 저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미국은 그 어떤 스포츠 팀에 대한 그 팬심 있잖아요. 예. 이게 가족 내력인 경우도 많고요. 내가 태어난 동네에 대한 그런 오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야구도 많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팬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미래 고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셔널 풋볼 게임에 뭔가 그 정을 들여놔야 호감을 들여놔야 하니까 이렇게
스펀지밥 중계를 하고 이제 뭔가 터치다운을 하면 갑자기 맞아, 맞아. 초록색 슬랍이 막 그 3D로 이렇게 나오고 40살 아빠와 10살 아이가 같이 저거 보게 하기 위해서 네. 스펀지밥을 동원시켜. 그렇게 어렸을 하는 때 그 예를 들어 MBC 청룡 잠바 그거 뭐라고? 그거 한번 받으면 그냥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렇지. 평생 MBC 청룡이야. 나 진짜 마음은 MBC 청룡이었는데 이제 이 프로가 태어나서 명분을 위해 버리고 실리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팠던 유일한 첫 번째 케이스일 겁니다. 뭐요? 사은품이 오비가 좋은 거예요. 오비 꽤 좋았어요. 옛날에. 아무리 봐도 가성비가 이게 좋아. 근데 난 내 마음은 MBC 청룡인데 네. 회원 오비로 가입비가 갔구나. 오비로. 똑같아. 오비로 갔구나. 그래서 나는 오비를 가입했어. 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포섭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제 스포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가 예. 14살 전후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세대, 그 이후의 세대, G세대가 그 나이에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야, 오케이. 게임에도 스포츠를 집어넣자. 해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요 화면 한 번 더 볼게요. 그 윈블던 테니스 게임 있죠? 윈블던이 야. 만든 게임입니다. 야. 요거는 이제 윈블던의 그 메인 코트를 향해서 가장 빨리 달리거나 뭐 카트도 타고 날아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테니스 것도 아니네요. 게임이에요. 테니스 게임도 아니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축구 게임인데 그 EA 스포츠 FC 그 경기도 하고 실제 선수들도 훈련시키고 야야야. 근데 이 게임 개발한 회사가 이렇게 어릴 때 축구 게임 플레이를 하던 친구들은 나중에 실제 축구 경기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이 한 18%, TV 구독료를 지불할 가능성은 한 21%가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잠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젊은 세대들은 왜 그렇게 안 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옛날과 시간 거리는 똑같은데 경쟁 콘텐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요즘은 중간중간 진짜 지루해. 놀게 많아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야구 뭐 한 번 하면 3시간이 넘으니까. 그럼. 네, 그래서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가지고 피치 클락이라고 하는데 빨리 던져라 이거죠. 맞아요. 빨리 요 던져라.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앞에 그 전자시계 보이죠? 예. 투수가 시간 잡아먹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 디지털 시계 저렇게 놓고 제한 시간 내에 공 던지게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데드 타임을 줄여가지고 게임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하고 그래서 좀 팬 유입을 늘려보자 하는 계기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자가 베이스에 있으면 20초 안에 베이스가 비어 있으면 15초 안에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된다. 네. 그리고 투수도 힘들겠다. 예전에는 참 그거 많이 했는데 만져야 만지작 돼. 맞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해서 해보고 뭐 하겠다 뭐 그거 많아. 다 하고 공 바꿔 달라 그래. 진짜 뭐 많았어요. 이게 부시럭.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긴 게임이 또 뭐 있어요? 긴 게임이요? 네. 골프. 골프 길지. 골프 진짜 길잖아요. 길지. 난 골프도- 심지어 조용해. 똑같은 걸 왜 여러 프로 걸어가는 시간도 걸리고 해설도 오래 걸리고. 조용해. 조곤조곤. 걸어가는 시간이 중간에 그게 많지. 네, 그래서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요거는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예? 우즈하고 로리 맥킬로이하고 그 스포츠 미디어 쪽의 경영자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벤처 회사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만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이른바 그 쉽게 얘기하면 3대3 스크린 골프 프로리그 경기예요. 야. 스크린으로 해요? 네, TGL이라는 리그를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PGA 그 투어 선수들이 3대3으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뭐 새로운 룰을 만든 거죠. 40초 안에 쳐야 함. 그러니까 이건 걷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치고 그러는 40초 거네. 안에 쳐야 된다. 심판을 도입한다.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룰을 개발해서 세상에. TV 방송을 하면 2시간 안에 끝난다 무조건. 근데 저거 퍼팅은 직접 퍼팅 라인 가서 실제 잔디밭에서 친다 그러던데? 이게 저거는? 팜비치에 돔 형태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 농구 코트 한 몇 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팬들이 또 직관을 할 수도 있고 아하. 선수들한테 마이크를 또 달아줘요. 아하.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좀 더 재밌으라고. 골프의 대중화 그리고 생중계 시청률 좀 끌어와 보겠다 하는 예.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년 1월에 대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 자체를 스포츠 바꾸는구나. 산업계가 지금 바뀌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네, 있다. 저런 것도 바뀌는데 언더스탠딩은 정말 안 바뀌는 게 문제야. 3년 전이랑 지금이랑 진행자부터 똑같고.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네. 네. 뭐 그런 근데 이거는 아예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담이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여성 스포츠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야구 경기장에 직관하는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뭐 국가대표가 소속된 축구팀의 경기를 보러 가는 여성 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성 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PD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경기장에 여성 팬들이 많이 오게 되면 남성 팬도 늘기 마련이다. 그럼 좋아지고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포츠도 멸종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늘어나면서 재밌는 거의 대명사이던 스포츠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시간이 긴 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야,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산업의 먹거리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 축구도 생각해 보면 그 1시간 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2골 나고 너무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그죠? 너무 골 넣기가 어려워. 골이 너무 축구는 어려워. 진짜. 그래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스포츠라는 게 농구라고 하잖아요. 쿼터도 짧고. 그럼 뭐 하여튼 뭐가 빨리 넣고 뭐 저쪽 빨리 넣고 뭐 하니까. 그리고 농구는 역시 자본주의적인 게 그게 도박성이 있어요. 3점 슛. 그렇지. 그걸 역전할 수 있게 만들잖아. 그렇지. 축구도 2점 슛, 2점 골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 괜찮겠다. 멀리서 넣으면 멀리서 쏘면 2점. 2점. 그러면 4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멀리서 한 방에 역전. 해볼 만하잖아.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축구는. 두 분이 지금 보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시네. 옛날에는 네.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포츠가 진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 말이죠. 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야, 세대가 변하는 건 어떻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네. 쉽지는 않겠네요. 앞으로 스포츠 산업. 스포츠가 이제는 정말 별로 다 예전 같지 않은 그럼 그런 그리고 분위기 사실 될것 옛날에나 재밌지 지금 뭐가 재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안 해주십니까? 하나 더 시간이 괜찮을까요? 뭐 네. 짧게 할까요? 짧게 하나 해주십시오. 짧게? 네. 안 하면 또 섭섭해가지고. 안 하면서 본인이 사장이라고 하죠. PD는 3프로 TV PD도 있는데 요 표 한번 보세요. 요즘에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 비교하는 뉴스, 뭐 유럽 경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유럽 경제 얘기하기 전에 이 통계를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 내용은 아닌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유럽 기업이 지금 자금 조달의 한 30% 정도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예. 70%는 은행에서 대출로 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 반대죠? 75%를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은행 조달의 비중이 낮은데 네. 유럽은 은행 조달 비중이 높다. 그쵸. 요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은행은 뭔가 위험한 작은 기업에 대출을 해도 결국에 이자 수익밖에 못 버니까. 네, 근데 큰 기업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하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이라도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100배 먹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잘만 되면 대박이니까. 그래서 작은 기업도 자금 조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돈이 요거 한번 볼게요. 주식 시장으로 그래서 못 가고 다 은행 예금으로 가요. 유럽에서는 70%가 대출이니까 은행 중심이어서 그러네요. 주식 시장에 가봐야 참여자가 많지 않으니까 주가도 별로 못 오르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저축률이 오히려 굉장히 높고 반대로 뭐 투자는 거의 낮습니다. 투자율은. 투자율은 낮고. 네. 근데 미국은 국민들의 돈이 대부분 주식 시장에 가 있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기업도 감당하지만 매출이 하락하니까 은행도 나눠서 감당을 하고 왜냐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예. 그리고 투자자도 나눠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돈에
많은 부분이 주식 시장에 가 있기 때문에 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한 배를 탄 거죠. 다 한 배를.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부양을 해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그 충격을 기업 대부분이 떠안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은행이 약간 뭐 이자 못 갚으니까 약간 감당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남의 얘기입니다. 와, 그러네. 국민들은 그냥 나 예금한 거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 되지. 그 은행이 설마 부도나겠어? 은행이 설마 부도나진 않겠지. 내 돈은 은행에 있지만 뭐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유럽이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원동력,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저게 저렇게 파장이 크구나. 저렇게 네. 자금 조달하고 빌려주고 하는 게 시스템 원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은행 비중이 높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요 기사를 한번 보면 요것도 이렇게 빅리드로 크게 나온 예. 기사인데요. 그런 신문은 어디서 나요? 돈 내고 거지. 구독하는 거죠. 아, 집으로 배달이 와요? 네. 영국 신문이? 와. 네. 좀 비싼데 파이낸셜 타임즈.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이템을 잘 찾아보려고 네. 그 영어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기사를 보시면 이거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유럽이 과연 미국과 다시 경쟁할 수 있을까? 꿈이나 뭐 한번 꿔보겠어? 라는 그런 뉘앙스긴 해요. 이 기사 서두에 유럽이 혁신에서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거를 비교하는 방법이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특허 수로 비교를 한 거예요. 월드 클래스 특허 네. 숫자. 여기 유럽연합과 미국 차이가 엄청 뭐 나죠. 압도적이네 미국은. 앞에 제가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저축률은 얼마나 높을까? 지금 독일로 볼게요. 독일의 저축률이 미국의 5배입니다. 미국은 그럼 여윳돈은 대부분 투자하고 저축은 별로 안 하는데 쓰거나. 그 말인가 네.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축률이 높은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불안한 미래가 현실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소비도 안 하고 벌어지고 투자도 안 있다는 하니까.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특징은 일과 휴식의 양립, 그러니까 일을 덜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어떤 민족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데 요 뉴스 보시면 독일 열차 근로자는 주 35시간. 근데 철강 노동자 같은 경우는 주 32시간. 이렇게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근로자들이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고용해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급하게 뽑으면 더 안 뽑히니까.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은 항상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게 결국엔 또 혁신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 분석이에요. 기사의 분석. 근데 유럽인들이 자꾸 쉬려고 하고 사실 휴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일은 누가 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럽은 이민을 받는 것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기사가 있어요. 요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탈리아의 몬팔코네라는 북동쪽의 한 항구 도시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민자들이 그 중에서도 이슬람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뭐 출산율 비롯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어줬어요. 외국인이 소유한 상점도 늘어나고 식당도 늘어나고 부동산 소유주들도 외국인 임대 덕분에 이익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근데 이 동네 시장님이 또 극우 성향의 이런 분이어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분이 해변에서 이 부르키니 입고 물놀이 하지 마라, 수영복 입어라 하고 결정적으로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을 폐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던졌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됐죠. 근데 유럽은 사실 이럴 상황이 아닌 게 심지어 지금 인구 고령화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 표를 보시면 향후 7년간 늘어날 노동 인구 비율의 국가별 비교예요. 야, 미국은 진짜 건전하구나. 지금은 유럽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이게 2명보다 적은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돌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비율이 지금도 4대 1이고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유럽 수준인 3대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뭐 이민 덕분에 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요런 기사 물론 뭐 요 기사 화면 잠깐만 또 보여주시면 물론 최근에 나온 유럽 경제에 대한 기사 중에는 이제 유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곳들이 어떤 독일의 전통 강국들보다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통계상 보여드린 그래프로 봤을 때 유럽이 예전에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혁신이 없다. 혁신을 보이기에는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는. 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네요. 이미. 네. 금융 시스템부터. 근데 유럽은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적게 쓰고 그냥 나 편하게 살다 갈래. 됐어. 미국 네가 이겨. 그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의 제목이야. 유럽이 과연 미국과 났다. 다시 한번 맞짱 뜰 수 있을까라는 뉴스지만 유럽인들은 아무리 아니 뭐 괜찮아 맞짱 안 뜰 거야. 미국 네가 됐슈? 그럼 미국 네가 짱 먹어. 화이팅. 우리 그냥 괜찮아. 아유 일 더해 그래. 아이고 일저 부지런한 놈들 보게. 저러니까 그런 저렇게 느낌이에요. 잘 사는겨. 아니 그러니까 이 낡은 그 건물도 우리는 막 어떻게든 빨리 부시고 지려고 그러는데 그 예쁘구만. 그럼 뭘 더 다시 줘? 전통을 계속 지켜야죠. 살아. 계속 살아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의 서민들, 유럽의 저소득층은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중산층 내지는 뭐 좀 능력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고만 일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 뽕에 미쳐서 돈 좀 더 벌어 보려고 욕심에 눈이 벌어서 내지는 뭐 다양한 사명감 등등 어우러져서 괜히 밤새고 또 사업 벌이고 욕심 부리고 그래야 서민들이 또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저기서 또 일자리가 생겨야 여기서 자꾸 더럽게 치사하게 굴면 사표 내고 나가지. 이게 없으면 사실은 서민들이 힘들죠. 뭐 중간에서 여유 부리는 중산층이야 뭐 유럽 중산층이 더 낫죠. 네.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로의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정말 과로의 의무가 있다. 과로의 의무가 있다. 타고났으니까. 도덕적으로 좀 그럼. 해라.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럴듯하네. 돈이 있으니까 과로라도 좀 해야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돈 좀 있고 돈 벌 능력을 타고난 부자들을 부추겨서 더 일을 많이 일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아요도 눌러주고 오빠 멋져도 해주고 그래야. 그래? 그럼 내가 또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거꾸로 우리는 기를 죽이고 있으니 그러니 사업을 안 하려고 하지. 밖에 안 나오려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 소장님 얘기는 언제 들어도 참 재밌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나도 저 기사들 얼핏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저런 내용인지 몰랐네. 예, 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